안녕하세요. 연세 편한마디내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김대식. 저는 이지은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이가 관절이 아픈데 성장통이 아니라 류마티스라면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통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 아니면 밖에서 많이 뛰어놀고 와서 관절이 갑자기 아프다, 붓고 아프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일반적인 활망염으로 진단되고 일과성 활망염으로 진단돼서 일시적으로 잠깐 아프고 치료 호전이 돼서 괜찮은 경우도 많은데, 반복해서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성장통이다, 키가 자라려고 해서 아프다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많은데, 가끔씩 드물게 나타나는 류마티스 질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사해 보는 것이 좋겠죠. 제가 네. 오늘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네. 네. 네, 이제 아이도 이제 계속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보통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경과를 보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류마티스 내과 가보라고 오시는 분들이 정형외과에서 의뢰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이제 데리고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니 아이가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아이가 류마티스가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질환은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할머니들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 외에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아이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연소성 류마티즘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이게 또 유럽학회랑 이게 또 유럽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름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 요즘 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게 성인의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약간 다른 경우예요. 약간 다른 병인데,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예전에 연소성 류마티즘이라고 많이 불렀던 건데,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성인하고 다른 게 16세 미만. 네, 만 16세. 네, 윤석열 나이로 16세 미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님 나이로 16세 미만. 그리고 잠깐 생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일과성 활막염이라든지 그런 것과 다르게 6주 이상, 한 달 반 이상, 2달 가까이 지속이 돼야지 일단 이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성장통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보통 성장통은 주로 저녁에 많이 아프고 막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엄마 다리가 아파요, 엄마 발목이 아파요, 그런 경우 주물러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에 또 부모님 주물러주고 나면 이제 또 시원해서 잘 자고 그런 경우가 많는데, 이 이제 소아 류마티스,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좀 다르게 밤보다는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합니다. 이거는 다른 이제 성인형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한 건데,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은 보통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 통증 같은 경우에 쓰면 아프죠. 그러니까 밤 사이에 쉬었으니까 괜찮고,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쓰다가 밤에 오면 많이 쓰니까 아픈 건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 이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침에 이런 밤 사이에 쉬면 오히려 더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움직여주고 좀 풀어주면 스트레칭하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경우에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흔히 또 조조광직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또 아까의 관절 성장통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만지면 더 아파하죠. 네, 그렇죠. 관절이 붓고 아픈 것들이 오히려 만지면 주물러주면 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무르는 걸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증 양상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오면 좀 검사를 안 해보면 보면 모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 모르나요? 네, 특징적으로 관절이 네. 많이 부어서 탱탱 부었다, 안에 물이 찼다, 그런 경우에 육안적으로 봐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만져봐도 퉁퉁하게 많이 부었거나.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육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는 이제 특히 소아기 아이들인 경우에 그래도 좀 자란 이제 중학생,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어느 정도 10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아픈 게 통증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0대 아이들도 그렇게 말해요. 부어가지고 왔는데
뛰어서 아픈 줄 알았어요. 부딪혀서 아픈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식으로 네.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니까 어디가 아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이 물론 아파서 얘기를 하면 그건 좋은 건데 그냥 말은 안 하고 있다가 왠지 걷는 게 아이가 쩔뚝쩔뚝거린다. 그렇죠, 너 쩔뚝쩔뚝거린다. 아프니? 하면 몰라. 네, 그렇죠. 무릎을 계속 끌면서 이상하게 좀 걷는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해보고 눌러보니까 아파서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다쳤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부위가 가장 많이 생길까요? 네, 이것도 이제 성장통하고 굉장히 또 감별이 힘든 경우인데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무릎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이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관절,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이쪽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은 그랑 반대로 무릎 같은 큰 관절이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성장통이 가장 흔하죠. 이런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무릎이 아프면 그냥 좀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 무릎 외에도 또 손목, 발목, 손발가락 이런 작은 관절도 오긴 하는데 무릎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이 진단이 됐다. 물론 이런 진단하는 거는 뭐 진단 방법은 다양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지 또 특징적으로 관절 안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한 부위만 심한 경우에는 또 MRI를 찍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MRI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저희가 관절 초음파를 해서 만약 관절 안에 물이 차 있으면 관절을 천절을 하고 관절 안에 어떻게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도 진단 기준이 한참 좀 많이 바뀌어 왔는데 뭐 그런 것까지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단해 드립니다. 네, 오시면 제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진단이 됐다. 그럼 어떻게 차후로 진행이 될까요? 뭐 보통은 아기 때 그냥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름 그대로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 소화기에만 생기고 다행히 성인이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일부는 성인이 되어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이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건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도 없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일부는 성인이 돼도 지속이 될 수가 있다. 또 이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이 또 종류가 몇 가지가 나눠요. 이제 전신형이라고 해서 열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열이 보통 잠깐 뭐 감기 걸릴 때 며칠 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2주 이상 원인 없는 발열이 계속 동반이 된다. 감염이 없는데도 열이 계속 나는 경우죠. 그렇죠. 다른 폐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열이 동반이 되면서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꼭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소수관절형. 그러니까 다른 열 같은 전신 증상은 없는데 그 몇 가지 관절이 몇 군데만 아픈 겁니다. 이 소수관절형은 말 그대로 네 군데 이하. 이가 이제 관절 통증이 생기는 거고 보통 이제 이거는 처음 이제 진단이 활성이 되고 나서 6개월 안에 네 군데 이하만 아프면 이거는 소수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소수관절염이 제일 많죠? 네, 그렇죠. 이 경우가 제일 많고 당연히 다수관절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다수관절염은 이제 네 군데 이상, 네 군데보다 더 많은 관절이 생기면 다수관절염.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후가 조금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전신 그 다른 성인형. 피부질환이랑 동반되는 경우는 없나요? 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 생길 수 있는 강기성 척추염이라든지 건성관절염하고 비슷하게 소아 같은 경우에도 건성과 동반되는 아토피인 줄 알았다 하시면서 아토피가 애가 원래 있었는데 관절이 아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건선이라는 게 이제 건선도 이제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성인도 건성관절염이 있습니다. 근데 소아 같은 경우에도 이 소아관절염이 건선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선이라는 게 많이 심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은 감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차이는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설이라고 해서 하얗게 이제
쌓이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토피랑 좀 다르게 동반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대부분 또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먼저 진단을 받고 아이가 건선이 있는데 관절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 아토피는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이제 건선관절염 같은 게 동반되면은 또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 뭐 일반 분들은 아토피와 건선을 잘 감별을 못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건 이제 피부과 가시면 피부과 선생님께서 당연히 감별해 주시겠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근데 둘 다 문제는 둘 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좀 더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그냥 좋아진 연고로 바르다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 아이가 피부가 좀 안 좋은데 관절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꼭 한 번은 감별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착부염. 이거는 이제 그 성인에서 생길 수 있는 강성 척추염이 사촌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그 소화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 강성 척추염에서 해당하는 이제 HLA-B27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해당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 검사가 대부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차후에도 그 강성 척추염의 위험도가 커질 수가 있고 부착부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착부염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대부분 뼈에 붙는 힘줄에 부착부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가장 큰 이제 그 부착부염이 생기는 부위고 그 외에도 무릎 족저근막염 같은 것도 그렇죠. 족저근내도 생길 수도 있고 무릎이라든지 뭐 팔꿈치 이런 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소화기 특발성 관절염이 종류가 몇 가지가 아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와 앞으로의 예후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류가 안 되는 형태도 있다고 언급은 드리죠. 네, 그래서 이게 아예 여기 해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두 분류가 이상이 같이 동반이 되면 이거는 미분류형이라고 해가지고 또 예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관절이 붓고 뻣뻣하고 아프겠죠. 네, 근데 문제는 관절만 붓고 아프다가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아이들인 경우에